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아니 전체 금융시장은 지금 변동성을 엄청나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증시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번 일주일은 달러도 또 그리고 채권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금융시장 전체가 날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그리고 어젯밤에 우리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보통 통상적인 상황이면 이 정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내려오기 보통 뭐 내려오기 마련인데, 근데 어젯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그렇게 변동성을 더 확대시킨 걸로 봐서 지금 이 광기 어쩌면 이런 투기성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젯밤에 확인을 한 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평상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드렸죠, 그죠?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는 뭐 전시가 이제는 거의 전시에 가깝지 않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강조 드리는 거는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좀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지금이 굉장히 결정적인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어떤 투자 타이밍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몇 거래일 정도 좀 뒤로 밀려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거래일 뒤에 뭐 진입한다, 일단 뭐 그런 생각 정도를, 일단 그런 시나리오 정도를 넣어놓으시고, 지금은 일단 슈팅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익이고 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하방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지금 난리법석을 떠느냐? 이건 가던 방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가던 방향을 꺾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변동성의 확대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를 해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방향성이 꺾일 거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하방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지금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이 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평상시가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줬고, 그렇다면 어떤 진입 타이밍은 저의 생각보다 몇 거래일 정도 일단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안 그래도 제 영상에 댓글 뭐 리플 달아놓으신 분들 보니까 뭐 벌써 난 진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평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한 오버슈팅이, 좀 말도 안 되는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오버슈팅이 더 나와버리면 그런 분들 바로바로 손해를 보는 거고, 또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르면 그냥 오르지 않아요, 그죠? 급등 폭등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좀 되긴 됩니다. 더군다나 어딘가 고점이 확인되지도 않았죠, 그죠? 음봉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방을 이미 다 진입을 했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이미 내가 뭐 수익을 깔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건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박수도 좀 쳐드리고 싶은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증시는 아무리 봐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달러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라 누가 봐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하방을 진입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강세장이죠, 그죠?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포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방을 더군다나 큰 물량으로 진입을 하셨다라는 거는 뭔가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고 다른 명분이 있어서 분명히 진입을 하신 걸 거거든요. 그게 뭐 투기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뭔가 감성적인 거 말고 다른 게 있어서 진입을 하신 걸 거란 말이에요. 뭐 장단기 금리차가 어쨌다든가, 뭐 아니면 뭐 미국의 뭐 금리가 어쩌다든가, 뭐 아니면 뭐 달러가 어떻게 됐다든가, 하여튼 뭔가 있어서 진입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진입한 이분들은 본인의 감성을 이성으로 이겨버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박수 쳐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느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느낌, 감성을 이성으로 누르고 기준에 따른 그런 투자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뭐 지금 돈을 벌지 못 벌지는 뭐 그건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 엄청난 투자 경험으로 나중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지금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뭐 그냥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냥 어떤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만 하자면요, 뭐 이런 모습이죠. 아시아는 일단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여전히 그 지난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들을 못 아직까지 못 넘어선 증시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의미 있게 레벨업을 한 거는 뭐 미국 증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겠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긴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도 하방 베팅에 그냥 근거들이 눈에 띄게 있는 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사실 뭐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딘가 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변동성 확대도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긴 하죠. 일본, 중국은 오늘 변동성 확대, 어떤 그런 급등의 영향에서 조금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좀 묘하네요, 그죠? 그리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이제 드디어 좀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좀 약간 하락 출발을 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 뭐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쯤 됐으면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웬일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큰 갭상승이 아니고 여기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혹시 검증의 날인가? 라는 걸 일단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오늘도 오버슈팅 하자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재료가 좀 있긴 있거든요.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한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그 특별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JP 모건이라든가 웰스파고라든가 이런 미국 은행들의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얼마든지 뭐 추가적인 급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라고도 일단 판단을 합니다. 오늘 뭐 미시간 뭐 기대 인플레 이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기업 실적이 보시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도 얼마든지 갭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원웨이 상승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오늘 밤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나 이 보시면 일단 어제까지 해서 양봉 마감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봉 마감을 했는데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증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 전일 움직였던 요 범위 내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해갖고 벌써 전일 고점 넘어가면서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 등장하면 이거는 그냥 더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건 검증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큰 갭상승을 하면은 이건 더 오르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최소한 이 어제의 이런 급등이 오버슈팅이라는 걸 검증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어제의 종가 부근이나 아니면 살짝 개파락을 하면서 이쪽 어제 거래됐던 이쪽 부근에서 움직여야지 이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가 잘 보시면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검증을 한다라면은 하방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워낙 지금 시장이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은 어쨌든 충분히 확인을 좀 한 뒤에 하는 것도 늦지 않겠냐라는 충분히 좀 한 뒤에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 증시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어제의 종가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야 이제 오늘 뭐 검증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고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 얼마든지 또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오늘 그런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미국 증시 개장 후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니까 하여튼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은행들 그 은행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한번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 개장한 이후에 장 초반 30분에 이 미시간 지표들이 발표가 되니까 이로 인해서 또 어떤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잘 보셔가지고 전략 잘 세우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생존이 일단 조금 더 우선이지 않겠냐, 한 몇 거래일 정도 좀 진입을 좀 늦춰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익스트림 그리드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탐욕에 찬 상태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뭐 꺾이는 걸 확인하더라도 최소한 한 3거래일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최소한 2거래일, 3거래일의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뭐 저의 가벼운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보면서 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차트 간단하게 좀 확인들 하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일본 증시 볼까요?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본 증시 보시면 이 반등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음봉이 요즘엔 좀 지나치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급속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날 7월 7일 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는데 이날을 결과적으로 아직 완벽히 돌파한 척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연자 진행 가능성도 살짝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분위기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계 증시의 대장이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대장이 힘이 빠진다 이런 거는 좀 심상치 않은 신호일 수 있다. 그죠? 급속 힘이 빠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면은 충분히 다중고점형 만들면서 꺾인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지금 강한 거는 미국이라고요. 그죠? 미국과 나스닥이라고요. 그죠? 네. S&P 하고요. 이런 애들이 강한 거지. 이상하게 다른 친구들은 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뭐 독일 증시 어쨌든 여기 부근에서 출발을 할 테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일단 어제 종가 부근에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늘 검증하겠다라는 겁니다. 전일의 급등에 대한 전일 급등이 진짜였는지 오늘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부근에 출발한다라는 건요. 들썩들썩 하면서 전일 고점에도 들이대봤다가 혹은 뭐 조금 내려오면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해 봤다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뭐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하방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은 일단 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봤다시피 미국 증시가 강한 거지 다른 나라 증시들은 보시다시피 조금씩 다중고점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중고점형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얘도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런 고점들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요. 이런 모습들 살펴봤고요.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도 좀 오르다 말았네요. 그죠? 얘는 뭐 오래전부터 어떤 이런 하락 추세였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 부근에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죠? 중국 증시는 분명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죠? 중국 경제가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죠? 요까지 봤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 달러 약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은 이제 이런 달러 약세 흐름 다른 통화들의 강세 흐름이 약간 좀 주춤 정도는 한다라는 겁니다. 주춤 정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움직였던 지금까지 움직였던 흐름들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짝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그래서 살짝 주춤하고 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직 전환의 신호 이런 건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보시면 오늘 드디어 빠지다가 양봉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 조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떤 전일의 하락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검증 과정에서 어떤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이런 검증의 과정에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통화들은 벌써 이렇게 방향 전환 시도를 뭐 보이고 있는 곳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이 예전 같지는 않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쨌든 얼마든지 오버슈팅 더 가능합니다. 그죠? 얼마든지 가던 방향대로 슈팅 더 가능합니다. 엔화 지금 보시면 유로화도 살짝 오래간만에 음봉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일 급등했던 거 검증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검증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그렇다면은 어떤 뭐 진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뭐 지금 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조금 더 뭐 좀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쭉 살펴봤고요. 오늘 그 원화도 그렇죠, 여러분들. 원화도 지금 보시면 일단 전저점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환율도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저의 매매 기준은 이겁니다. USD 연결 선물 써 있는 이건데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전저점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건 일단 하락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 들고 갈 기술적인 근거는 없어요. 지금 달러를 들고 가는 건 이제 어떤 믿음에 근거한 어떤 약간 좀 비합리적인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붕괴됐으니까 일단 인정을 해주고요. 레벨 다운 됐구나라는 거 인정해주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는 그래도 최근에 잘 보이지 않던 아래 꼬리가 조금 좀 보인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엔화의 양봉이 올라왔다라든가 뭐 아니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유로화의 음봉이 나왔다든가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봐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네, 이런 점들 정도 뭔가 변화가 나타나려나 뭐 이 정도 생각 정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내일 봐서 내일 이제 어떤 원화 강세 흐름이 더 진행될지 아니면 내일 이 음봉을 검증을 하는 시간이 나올지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될 거고요.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냥 붕괴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또 그리고 최근에 워낙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몇 거래일 정도 이 시세에 대한 진위는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지금 절호의 달러 진입 찬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지선이고 저항이고 붕괴되거나 안착하면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은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잘 올랐고요. 오늘 세계 증시의 흐름에 발 맞춰서 다 같이 급등세 잘 이어나갔고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죠, 그죠? 제가 7월 7일 날 금요일 날에 시장이 급락할 때 야 봐라, 이거 5일선과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거 단기 낙폭 과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지금 오늘 또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7월 7일 날 한 2.2% 정도 5일선과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2.1% 정도 5일선과도 떨어졌네요, 그죠? 또 그때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좋다고 개인들은 콜옵션 순매수에 빨간불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뭐 물론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다 개인일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장대 음봉에 급등하면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코스피에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를 저는 일단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외국인들도 뭐 선물 1조 원 매수했죠, 그죠? 여러분들 이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뭐 7월 6일, 7월 7일, 7월 10일 이런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 한 1조 원쯤 매도했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내일도 1조 원을 팔아야 지수가 빠진다. 근데 오늘 1조 원 파는 거는 내일 1조 원 판다는 걸 또 보장하는 게 아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또 같은 상황이 왔어요. 근데 방향만 반대로 된 겁니다. 이때와 그죠? 지금 그러니까 7월 7일 이때와 지금과 7월 7일과 지금은 이 방향만 반대이지 약간 수급적으로 보거나 뭐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7월 7일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당장 내일 시장이 하락합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좀 슈팅기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죠?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뭐 1조 원을 매수했는데 중요한 건 내일도 1조 원을 매수해야 저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1조 원 매수했는데 내일도 1조 원 매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벌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들이 1조 원씩 매수나 매도를 할 때는 일단 냉철하게 그 반대를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어쩌면은 좀 그죠? 일단 저의 그 경험상은 일단 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량으로 매수 매도할 때는 꼭 그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적으로 일단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보이는 그대로 믿지는 말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중 고점형 이제 거의 다 왔죠, 그죠? 거의 어떤 중요한 저항까지 다 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돌파 한착 된 거고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레벨업 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중요한 저항 다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몇 달간의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레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 과정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중요한 저항들인데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난 일주일간 대폭등을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안심만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뭐 지수가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올랐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대응들은 조금씩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자리들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어떤 자리들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 어디인가를 못 넘어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렇죠. 코스피도 지난번에 지난번에 중요했던 지난번에 중요했던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락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시켰다가 지금 이런 대폭등을 해서 저렇게 전고점에 도전하는 거는 별로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얼추 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큰 갭상승하면 또 급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밤에 일단 급등 출발하면은 그거는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평상시에는 뭐 전강 후약이다 이러면서 장 초반에 급등하면은 뭐 하방 진입의 근거가 된다라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일종의 약간 신고가 영역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갭상승은 그냥 순수하게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항 다 돌파한 척 했다고요. 이제는요, 저항을 다 돌파한 척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갭상승하는 거는 더 가겠다라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변화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오늘 밤이 뭐 검증의 날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더 슈팅을 쏘아 올리는 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보면서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하자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일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어떤 근거, 어떤 이성적인 그런 기준들을 갖고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조금 좀 더 기다려 보시면은 조금 더 뭐 더 좋은 기회, 조금 더 안전한 찬스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